여러분들은 오늘 묽은 용액의 총괄성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기체에서도 다뤘던 바와 같이 용액이라 함은 기체 혼합물도 용액이 맞고요. 액체 혼합물 또한 용액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친숙하다면 액체 혼합물이 더 친숙하겠지만 우리는 기체 혼합물, 그 기체 용액에서 우리가 다뤘던 서로 입자들 간에 뭐가 없고 인력이 없고 이런 개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체 부피를 무시하고 이런 개념들, 여기서는 액체 용이기 때문에 인력이 없다라는 것은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용액이란 개념을 설명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따 배우겠지만 혼합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혼합물도 특성이 있어서 극성 용매에는 무극성 분자가 녹지 않는다는 걸 배웠을 겁니다. 화원에서. 기억나요? 그죠? 기름이 불에 섞이지 않는 이유, 이런 것들 배웠잖아요. 그럼 섞인다는 건 뭐를 의미할까요? 용액이 된다는 건 용매 입자와 용질 입자 간에 서로 인력이 자체적으로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용질과 용매 간의 인력이 더 셀 때 바로 용해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순수한 물질인 용매일 때의 끓는 점, 액체의 끓는 점이 거기에 섞여 들어가는 용질의 입자수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배울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그걸 실험적으로 해봤더니 대체적으로 비슷한 물질에는 공통된 성향이 따르더라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될 거고, 그래서 그 용액을 우리는 묽은 용액으로 정의를 하는데, 여기서 실험을 하는 과학계의 대표 과학자가 그 용액은 이래야 돼라는 조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알겠습니까? 어떤 과학자 하나 때문에 이게 밝혀진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여기서 라울이라는 사람 배울 거예요. 라울. 오른쪽 페이지에 나오는 라울이라는 사람 배울 거고, 하지만 라울의 그 실험 외에도 반토프라는 사람도 여기다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 삼투압 알죠? 삼투압 배웠잖아요? 그 삼투압도 반토프 법칙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합쳐진 게 여기 책이에요.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만 딱 우리는 캐칭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캐칭을 정확히 좀 알아두자. 일단 여러분 증기 압력이라는 건 배워서 알고 있어요. 앞에서 기억나요? 물어봐야지. 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지금부터 할 건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증기압력이 내려간대요. 여러분들은 앞장에서 뭐 배웠냐면 증기압력이 일정한 온도에서 높다는 뜻은 끓는 점이 어떻다? 낮다. 분자간 인력이 약하다. 됐어요? 휘발성이 그렇죠. 뭘 증발력이 작다. 그 저기 키가 무겁다. 몸무게가 크다. 이런 말을 쓰는 건 여러분 이게 안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합뉴런을 거쳐서 운동뉴런으로 명령이 나오는 체성신경계를 좀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율만 던지지 마시고요. 아셨습니까? 됐죠? 근데요, 지금은 증기압력이 내린다는 말은요, 순수한 물질의 증기압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부터 용액을 만들 거라고요. 용액을 만들어버리면 증기압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어떤 원리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알고 들어가야 되냐면,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사실, 이런 표현을 좀 적절하지 못한데, 출구가 한 5개 있는 거죠. 출구가 5개. 알겠습니까? 여기다 불을 뗍니다. 여러분들이 막 뭉쳐있어요. 자기 자신과 똑같은 애들이 뭉쳐있어요. 불을 떼면 덥죠? 문 열고 나갑니다. 근데 문은 5개니까 하나, 5개씩 한 방에 나가겠죠? 근데 문제 이거예요. 얘들이 더 뜨겁게 뗄수록 더 빨리 나가겠죠? 더우니까. 그게 증발 속도고, 우리가 따지는. 그리고 걔들이 우리의 이론으로 따진다면 얘가 나가다 이제 저 밖에도 애들이 꽉 차면 나간 만큼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얘들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하지만 사이클 순환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는 게 우리가 동적 평형 상태라는 것도 배웠어요.
기억나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다른 게 섞인다는 거죠. 자, 섞인다는 게 뭐냐? 바로 용액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앞서서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해석이 돼야 돼요. 용액이 돼버리면 뒤쪽에 보시면 여러분 뒤쪽이 없네. 부끄럽네. 앞쪽에 여러분 용액을 이미 배워서 알고 있죠. 용매의 용질이 섞이는 건 용매들 간의 인력, 용질들 간의 인력보다는 뭐가? 용매, 용질 간의 인력이 더 세기 때문에 이런 말 들었죠. 그럼 용액이 돼버리면 니들이 있는 곳, 니들이 기체잖아요. 그죠? 기체인데, 액체인데 문을 열고 나간다는 건 상태 변환을 한다는 거잖아요. 기체가 돼서 날아가는 건데 출구가 5개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른 용질이 들어와 버리면 그 출구 중에 일부는 막혀요. 왜? 걔들이 있는다. 나와. 근데 얘가 또 어떤 조건이어야 돼요? 이 용질이 비휘발성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필요해요. 지들도 기체로 나가버리면 특정한 성질을 측정하기 어려우니까 여기서는 용질은요 비휘발성이면서 들어왔을 때 그대로 자기 입자수를 갖는 애들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애들이 누구죠? 이온입니다. 이온. 알았죠? NaCl 1몰을 녹였는데 나트륨이온 1몰, 염화이온 1몰로 변신. 이해가요? 근데 비전해질이라고 하는 물질들은 1몰 녹이면 그냥 1몰.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증기압력 내림이라는 이쪽에 들어가면 기본적인 용질의 조건부터 알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일단 용질은 절대 증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또 하나 이온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증기압력 내림은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용질의 조건을 정하고 가자. 비휘발성, 비전해질이라고 조건을 잡고 가자. 여기까지 됐지? 이렇다면 자 보세요. 이제 가로축이 온도고요, 세로축이 증기 압력인데 우리는 이거를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으로 잡자 이거죠.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으로 잡자. 근데 여기에 용질을 딱 섞으니까 얘가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누구냐? 용액입니다. 그렇다면 일정한 온도에서 여러분들은 여기였던 요만큼이었던 증기압이 그 온도에서 이만큼을 어떻게 되고 있더라? 떨어지고 있더라. 증기압력 내림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해 갔어요? 저기까지 떨어지는 걸 증기압력 내림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돼요. 보세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1기압입니다. 1기압. 증기압과 어떤 용매의 증기압과 외부 압력이 같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배웠죠? 의태어까지 써줬는데도 못 알아듣는다. 속이 부글부글대가 끓죠? 끓는 점이었어요. 그게. 아셨어요? 그럼 잘 보세요. 이 온도가 용매는 끓는 점인 거죠. 이해갑니까? 근데 용액이 돼버리면 끓느냐 이거예요. 안 끓어요. 그럼 걔는 어디 가서 끓을까요? 여기까지 가야 끓어요. 이 정도까지. 여기까지 가야 요 온도에서 끓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용액이 되면 끓는 점이 어떻게 된다? 높아지더라. 알았니? 거기까지 보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라울을 통해서 이 떨어지는 증기압력의 내림 현상은 무엇과 관련이 있고 그때 용액의 증기압은 어떻게 구하는지 여기서 보시면 되는데요. 두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알았어요? 개념만 정확히 알아두면 여기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자, 증기압력 내림이 나타나는 까닭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동그라미 1번 용질 입자하고요,
용매 입자 사이에 인력이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었잖아요. 앞에서 용해가 왜 일어난다고 그랬죠? 용매 간의 인력과 용질 간의 인력보단 용매 간의 인력이 세서 용해가 일어나는 거다라고 배웠죠? 그렇다면 그냥 용매끼리 있을 때보다는 용매가 돼버리면 용매가 날아가는데 방해가 더 심하겠죠. 그지?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알았어요? 자기들끼리 있을 때보다는 누가 섞여 있으면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용질 입자가 용매 표면의 일부를 차지하므로 무슨 말일까요? 항상 증발은 액체 표면에서 일어나거든. 그 표면이 전체가 다 출구였는데 그중 출구 몇 개를 누가 막고 있어? 용질이 막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시간당의 어떤 증발이 일어나는 입자수가 충분히 혈안하게 줄겠지요. 이해 갔어요? 자,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용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용매 입자보다는 용질이 들어왔을 때는 증발의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증기압도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조심할 것. 여러분 이것도 조심하십시오. 온도가 일정한데 공간도 똑같아요. 공간도 똑같은데 용매일 때보다는 용액이 될 때 증발돼서 입자수가 도달하잖아요. 다시 액화되는 입자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용액에서 동쪽 평형이 도달해요. 이해가요? 근데 용매일 때는 좀 더 많은 증기 입자수에 도달해 동쪽 평형이 도달하는데 용액이 돼버리면 좀 더 작은 입자에도 동쪽 평형이 도달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요? 안 가지 뭘 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자 순수한 용매일 때 증기 압력이 세다는 건 기체 입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죠? 그럼 제가 이런 말도 해볼게요. 기체 입자가 많으려면 액화되는 입자수도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증기압을 측정할 때 항상 동쪽 평형에서 잰다고 했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용액이 돼버리면 증기 입자수가 많아야 될까요? 줄어야 될까요? 줄겠죠. 증기 압력이 떨어지니까. 근데 그 준 상태에서 동쪽 평형에 도달해 버린다고요. 알았어요? 자, 우리가 말하는 얘기는 또 얘기하는 거야. 사람이 아니에요. 이 증기 입자는 이상기체예요. 알겠습니까? 저 문이 열려 있어요. 나갑니다. 들어옵니다. 나간 애들 더 많아요. 그래서 많다 보니까 좀 있으면 들어오는 애들도 많아지겠죠? 둘이 똑같아질 때가 동쪽 평형이죠. 그때 지나가는 애들 시간당 입자수를 보니까 용매일 때는 10명씩 왔다 갔다 하는데 용액일 때 한 3명, 4명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둘이가. 그게 바로 증기압력이라고요. 저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증기 입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이 아니라 온도가 높으면 증기 입자수가 많은 상태에서 동쪽평에 도달하는데 온도가 낮으면 적은 입자에도 동쪽평에 도달할 수 있죠. 지금 같은 온도에서 용매와 용액은 그런 현상을 보인다는 거죠. 용액은 좀 더 작은 증기 입자만 있어도 동쪽평에 도달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그럼 밑에 그림 한번 보세요. U자간 있는 거. U자간 보이죠? 물하고 설탕물 보이죠? 그때 여러분들 이게 증기압력 측정하는 우리 실험도구 아니에요? 오른쪽에 진 공간 끝이 막혔어요? 열렸어요? 그럼 이거를 저기 어디라고 그래요? 그 생명과학에서 맹구간이라고 그래요. 끝이 막힌 거. 이런 상태에서 물의 증기압력 그 H 높이 있죠? 그 다음에 설탕 물의 높이 있죠? 누가 높아요? 물이 훨씬 높죠? 이 같은 온도에서 실험한 거라고요. 같은 온도. 같은 실험 장치를 갖고. 그리고 아마 용액이나 용매의 양도 똑같이 놓고 했을 것 같아요. 거의 뭐. 하여튼 뭐 똑같다는 적거나 그건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대신 얘들을 측정할 때 주의점은 그 둥근 바닥 플라스크 안에 용액이나 물이 똑같이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동쪽 평형은 어느 한쪽만 있으면 안 돼요. 공존해야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오른쪽에 수은 기둥의 높이를 측정하면 누가 높더라, 물이 높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뭐 상상을 하는 거야. 이 U자간을 연결해 볼게요. 여러분. U자간을 연결해 볼 거라고. U자간을 연결하면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날까? 오른쪽 페이지 위에 그림 보세요. 보시면 설탕물 A가 있고 설탕물 B가 있지요. 자, 가운데 U자간 보이죠? 어느 쪽이 높아요? 실험 딱 오른쪽으로 가보니까 우측이 높죠?
높다는 건 증기압이 작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왼쪽이 훨씬 세죠? 증기압이. 그럼 뭘까요? 설탕물 A가 농도가 였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농도가 낮으니까 증발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누구보다는 설탕물 B보다는 농도가 낮아서 증기압이 높다는 뜻이라고요. 이해 가세요? 그럼 물하고 설탕물하고 실험을 한다면 물이 어느 쪽에 있어야 돼요? 설탕물 A 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왜? 증기압력이 세니까.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 이해 갔죠? 자, 그러면 라울의 법칙이 무엇이냐? 자, 이 라울의 법칙은 무엇이냐면요. 조건이에요. 용질은 얘를 씁니다예요. 용질은 얘를 씁니다. 알겠습니까? 자, 비휘발성, 비전해질일 경우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몰 분율을 설명하거든요. 혹시나 모를까봐 얘기합니다. 여러분, 몰 분율이라 하면 용매와 용질을 놓고 보는 거예요. 용매의 몰 분율, 용질의 몰 분율을 보는 거라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도당이 있다고 쳐볼게요. 얘가 10개 있어요? 없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몰 분율을 계산해 봅시다. 몰 분율, 아이, 나 이게 제일 싫더라고. 율 하자, 율. 몰 분율, 율이 맞아, 율이 맞아. 율? 이렇게 내가 오늘 몇 점, 죄송합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100분 율이 맞아요, 율이 맞아요, 100분. 이거 떠죠, 이제. 자, 더 이상 안 물어봅시다. 율, 율이 맞아요. 요렇게 놓고 볼게요. 용매 이해 가요? 왜 1이에요? 10개 중에 10개니까요. 이해 갔어요? 몰 분율이라고 저게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쓸게요. 10개 중에 10개니까 1이죠? 무슨 뜻이지? 포도당을 하나 넣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용액이 되었죠? 용매의 몰 분율은 얼마일까요? 전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질은 이해 갑니까? 몰 분율이 뭔지? 다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얘는 이해 가요? 용질의 몰수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용질의 몰 분율은 커지고 용매의 몰 분율은 준해요.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 라울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정의를 내렸나만 보시면 됩니다. 저기서 봤듯이 용매하고 용액이 있을 때 우리는 온도가 있다라면 이거예요. 온도가 있을 때 얘가 증기 압력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 순수한 물에 예를 들어서 증기압이었다. 근데 포도당 수용액이 되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포도당 수용액이 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얘를 봤다.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요때가 순수한 물의 증기압이 되겠죠? 자, 요때의 증기압을 물의 증기압. 그러면 요때의 증기압력은 뭐라고 적어야 돼요? 포도당 수용액의 증기압이 되겠네요. 우리는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증기압력 내림이라 부른다. 아셨어요? 이거를 라울이 정리를 한 거야. 미적분식으로 유도한다는 건 우리한테는 좀 무리고 큰 것만 딱 봐. 이런 성이야. 이게 누구라고? 증기압력 내림. 누구와 누구 차이? 용매의 증기압에서 누구 뺀 값? 용액의 증기압을 뺀 값. 이게 같지? 그래서 이것은 봐라. 여기다가 이러면 되더라는 거야. 이게 누구냐? 용질의 몰분율이야. 용질의 몰분율에 비례해서 얘가 떨어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봐봐. 물은 용매의 양은 그대로인데 포도당이 점점점 늘어남으로 어떠니? 몰분율이 커지게 되지. 이것만큼 증기압력이 떨어지더라는 거야. 반대로 용액의 증기압은 어떻게 측정이 되느냐? 저 용액 무슨 말이야? 요만큼을 말하는 거야. 용액의 증기압. 이해 가니? 이게 용액의 증기압일 거 아니야, 이만큼이. 맞지? 얘는 여기에다가 얘를 곱하면 되더라는 거야. 용매의 몰분율. 알겠냐?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 둘을 더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용매의 증기압이 된다는 얘기. 이해 갔어? 떨어지는 것 용매 증기압에 뭘 곱한 값에 비례한다? 용질의 몰분율을 곱한 값에 비례하고 남아있는 이제 자꾸 떨어지다 보면 용액의 증기압이 뜨잖아. 그 증기압은 용매의 몰분율에 비례하더라는 거야. 용매 증기압에. 이게 라울의 법칙이야. 조건 이때 용질은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된다고? 비휘발성이어야 돼. 그 다음에 비전해질이어야 돼. 그래서 포도당이 요소나 포도당이 제일 많이 이용돼. 알겠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바리? 여기까지. 자 그러면 페이지 93쪽에 있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인데 거기 예제 1번 한번 볼까? 25도씨에서 물의 증기압력은 23.8ml/HG입니다. 같은 온도에서 물 180g에 포도당 18g을 녹인 포도당 수용액의 증기압력을 구하세요. 뭐를 구하라고 했죠? 수용액의 증기압을 구하래요. 그럼 여러분 거기 문제에서 조건이 용매의 증기압을 얼마로 준 거예요?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만 써봅시다. 봐요. 예제 1번을 보시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물의 증기압, 용매의 증기압 아니야 이게? 얼마다? 23.8이라는 얘기예요. 이만큼인데 여기에 물이 몇 그램 섞여 있어요? 그 다음에 포도당이 몇 그램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얘가 몇 몰이냐는 거죠? 물이 1몰이 18이잖아. 그럼 얘는 몇 몰이에요? 됐어요. 포도당은요 1몰이 180g이잖아. 몇 몰이에요? 그래 10분의 1몰 0.1몰이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얘를 왜 이거의 증기압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구하면 되죠. 물 증기압에다가 누구 몰분율? 물의 몰분율을 곱하면 되잖아요. 용매. 이해 갔어요? 몰분율 23.8 곱하기 10.1분의 10이요. 용매의 몰분율이니까 이해갑니까? 그럼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다고 생각합시다. 증기압력은 얼마 떨어졌냐고. 그럼 지금 구한 값을
여기서 빼면 되잖아요. 물의 증기압에서 지금 구한 거 빼면 되잖아. 그게 증기압력 내림하냐? 그렇게 구하든가 아니면 여기다 뭘 곱하면 될까요? 10.1분의 0.1을 하면 되겠죠. 용질의 몰 분율이니까 그게. 이해갔어요? 용질의 몰수는 떨어지는 거에 비례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용매의 몰수는요. 남아있는 용액의 증기압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막 구라로 막 수업을 해도 여러분들 다 끄떡끄떡 거리고 있으니까 내가 환장을 해요. 몰 분율에 비례하는 거라고요. 입자수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지금 용매 입자수를 그대로 놓은 거예요. 만약에 저 입자수에 비례하면 물 입자수에 용액의 증기압에 비례하면 안 변해야죠. 17, 10인데 계속. 몰 분율에 비례한다고. 몰 분율. 알았어요? 10개로 일정하지만 용질이 들어올수록 용매의 몰 분율은 어떻게 되고 있냐. 점점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거에 비례해서 용매의 증기압에서 용액의 증기압이 떨어져서 만들어진다고. 용액의 증기압이. 근데 그게 얼만큼 떨어지냐는 뭐에 비례하더라? 용질의 몰 분율에 비례하더라는 뜻입니다. 아셨어요? 이게 들어온 입자수에 비례한 게 아니란 거 알죠? 1보다 2가 몇 배 커요? 2배 크지만 몰 분율이 2배 커요? 그건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6분의 11배 큰 거잖아요. 이해갑니까? 그 몰 분율에 비례한다는 걸 명심하시라고. 오케이? 예제 2번 보세요. 25도씨에서 물의 증기압력은 23.8입니다. 똑같네요. 물 108g. 여러분 108g은 몇 몰일까요? 6몰이죠? 그죠? 68에 48하면 나오잖아요. 6몰이고 요소가 15g이면 요소는 62 분자량 62 1몰이에요. 그럼 15g은 4분의 1몰이죠? 그럼 0.25몰이네요. 맞죠? 그러면 얘는 지금 뭘 구하랬어요? 증기압력 내림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용질의 몰 분율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용질의 몰 분율은 6.25분의 0.25예요. 맞잖아요. 그걸 23.8에다가 곱하면 떨어지는 증기압력 값이 떨어지는 것 같죠. 질문. 용액의 증기압 어떻게 구해야 돼요? 용매 증기압 23.8에서 지금 구한 거 빼면 되죠. 근데 다이렉트로 구하려면 23.8에다가 용매의 증기압에다가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하면 된다고요. 6.25분의 얼마? 6이요. 그러면 용액의 증기압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오케이. 그 얘기입니다. 이제 라울의 법칙이 뭔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찍으세요. 됐죠? 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뭘 배울 거냐면 이 단원에서만 몰랄 농도가 쓰여집니다. 이 단원에서만. 이제부터는 이 단원을 넘어가는 즉시, 아니 이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그럴 거고 모두 몰 농도가 쓰일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단원에서만 몰랄 농도가 쓰입니다. 몰랄 농도 저기쯤은 알고 가세요. 얘는 기준이 누구예요? 그렇죠. 용매 1kg. 다시 말해 용매 1000g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예요. 왜 질량 단위를 쓰게 될까요? 그리고 왜 물은 1000g일까요?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몰랄 농도란 몰 분율을 따지기 쉬운 값입니다. 알았어요? 라울의 법칙이 입각해서 몰 분율을 따질 때 물을 기본적으로 1000g으로 놓는다는 건 나머지 용질의 몰수에 비례해서 끓는 점이 얼만큼 오르고 내리는 걸 찾겠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몰 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몰랄 농도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라울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용매의 몰수를 일정하게 놓고 용질의 몰수만 안다면 우리는 그만큼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들을 알 수 있다. 왜? 잘 들어봐. 용매를 뭘로 일정하게 놓고 풀 거냐면 물로 일정하게 놓고 풀 거예요. 또 하나, 용매의 질량을 몇 그램 기준으로 놓고 풀 거라고? 1000g으로요. 몰랄 농도를 기준으로. 그렇다면 모든 문제가 몰랄 농도를 쓰기 때문에 용매의 몰수는 그대로 거라고요. 그럼 용질의 종류가 아무리 많이 바뀌겠죠. 알코올도 나올 거고 포도당도 나올 거고 요소도 나올 거고 질량을 막 주겠죠.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뭘로 바꿔서 풀어야 된다? 몰수로 바꿔야 돼요. 왜? 그 용질의 몰 분율 때문에 증기압력이 떨어질 거거든. 아까 증기압력이 떨어지면 뭐가 높아진다고 했어? 그래, 잘 찾았어. 끓는 점이 높아진다고. 얼만큼 높아지느냐가 얼만큼 떨어지냐에 비례하더라니까. 그래서 그거를 과학자들이 해보니까 1몰랄 농도당 떨어지는 값, 올라가는 값이 똑같더라는 거야. 누구일 때? 비휘발성, 비전해질 때. 알았니? 그럼 그거 배우고 나면 뭐 배우겠냐 이제? 그거 배우고 나면 뭐 배우겠어? 비전해질 배우고 나면. 비전해질 배우고 나면 뭐 배우겠어? 그렇죠. 전해질을 밝힌 과학자가 반토프예요, 그 사람이. 뭘 밝힐 게 뭐 있습니까? 해봤겠지, 지가. 얘는 다를까? 해봤더니 이온수에 비례하다. 그래서 반토프 임자 해가지고 지껏 따갖고 아이 이러고 얘기해요, 걔들이. 그것만 눈여겨보세요. 그럼 여기는 정말 어렵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 계산 문제가 되게 많거든. 근데 선생님이 몰랄 농도 정의를 여러분들한테 나눠서 가르쳐줬잖아. 천일 때, 물 천일 때 몇 몰이냐 이거 찾아줬잖아. 그지? 그렇게 풀면 다 풀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거기 있는 내용은 내가 나중에 정리해 줄 테니까 칠판을 보시고 잘 보세요. 일단 우리는 이거를 배울 거예요. 끓는 점, 오르며. 그 다음에 어는 점, 내리며. 무슨 얘기예요? 기준은 용매일 때예요. 용매일 때 끓는 점이 있고 어는 점이 있겠죠? 왜 졸려요? 문 열고 나가세요. 주소와. 큰일이다. 여러분,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리면 왜 생긴다고요? 용액이 되었을 때. 알겠습니까? 용액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할 거 몇 개만 제가 딱 찍어줄 테니까 알아보세요. 보십시오. 자, 실제로 뒤쪽에 가면 여러분들이 물의 상평형이라는 걸 배울 거야. 온도, 그 다음에 압력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물만 유일하게 이러거든요. 보세요. 물만 유일하게 이래요. 물만. 이게 압력에 따른 온도 상평형 그래프거든요. 여기가 얼음이 얼음. 여기가 수증기. 여기가 물. 알았어요? 여기가 삼중점입니다. 요 삼중점은 물, 얼음, 수증기가 공존할 수 있는 곳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여러분 여기는 누가 공존할까요? 얼음 and 수증기. 알겠어요? 그럼 여기는 누가 공존? 물이랑 수증기. 거기가 어디예요? 물이랑 수증기가 공존하는 거. 끓는 점이요. 열이 상태변에 세기 때문에 이러고 외웠던 데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보면 되냐면 잘 보십시오. 여기가 1이에요. 1. 760mm Hg. 대기의 변한 뜻이죠? 그럼 여기가 무슨 몇 도씨가 되고 여기 몇 도씨가 될까요?
0도시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근데 얘가 뭐가 돼버리면 용액이 돼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용액이 돼버려요. 알았습니까? 자, 용액이 돼버리면 보세요. 이거 보이죠? 여기가 끓는 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뭐가 돼버리고요? 그렇죠. 저 지점 여기가 뭐라고요? 용액의 끓는 점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용액의 어는 점이 되는 거라는 거. 그럼 우리는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은 뭘 뜻하느냐? 얘를 뜻한다고. 요거 보세요. 요거 보여요? 이거 뭐라고 읽죠? 삼각형 이렇게 읽죠. 아이 삼각형. 이렇게요. 비 끓다라는 아주 어려운 영어 단어가 있어요. 에이, 여러분들 어떻게 그걸 알아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같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기호라 내가 한번 듣고 흘려들으세요. 델타라고 해요. 까먹어도 괜찮아요. 다시요. 여러분 그럼 이건 뭐라 부를까요? 이렇게. F가 뭔지 알겠어요? 아는 척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봤는데 모르면 좀 부끄럽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아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게임하는 친구예요. 좋아하네요. 게임에도 많이 나오는 말이거든요. 자, 저게 끓는 점 오름이고 어는 점 내림이라는 뜻입니다. 고로 우리는 얘를 위주로 먼저 배울게요. 끓는 점 오름은 이렇게 표현한다. 됐어요? 이제 잘 지켜봐요. 잘 지켜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가 봤어요? 물 1kg가 100도씨예요. 2kg는요? 오, 대단한 놈들인데? 이건 모를 겁니다. 1g은요? 1g. 또 이거 모르겠어. 그죠? 그 저 같은 공부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는 거예요. 똑같이 100도씨입니다. 우하하! 연극도 아니고 참 부끄럽습니다. 이건 아니죠. 순수한 물질은 질량이 상관없죠. 그래서 물질의 특성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는 건 이겁니다. 바로 다시 말해서 이 값을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은 순수한 용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1기압일 때 이런 조건으로 100도씨를 잡은 거예요. 1kg에 포도당 예를 들어서 1몰을 녹였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포도당 1몰을 녹였더니요 얘가 끓는 점이 이렇더래요. 이거요. 몇 도십니까? 100.51도씨예요. 얼마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맞아요? 다음 물 1kg에 요소 1몰을 녹였어요.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얼마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갔어요. 다음에 요소 2몰을 녹였어요. 그랬더니 얘가 1.1
0.02도씨 올라갔대요. 이해 갔습니까? 됐죠? 여러분 여기까지 지켜보면 화면 피해서 들어가. 자,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앉아. 이렇게 쑥 들어가. 이렇게 앉으라고. 여기요? 안 보여요. 철저하게 화면이 우리를 속이고 있어. 난 아까부터 본 건데 너를 찍는 건지 나를 찍는 건지 모르겠네. 네, 모르겠습니다. 너 지금 뒤통수 거의 지분율 한 20% 될 것 같아. 아니야. 건방져. 괜찮아. 자, 여러분.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거 잘 봐. 얘가 녹았을 때 이 조건으로는 몇 몰랄농도라고 그러죠? 1 몰랄농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맞아요? 얘도 뭐라고 표현해요? 1 몰랄농도요.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해요? 2 몰랄농도. 뭔가 감이 와요? 요소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물은 1 몰랄농도당 얼만큼 온도를 올린다 이거죠? 용액이 됐을 때 증기압력이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떨어지겠지요. 그러면 끓는 점이 1 몰랄농도당 0.51도씩 올라가더라는 거죠. 이해 갑니까? 근데 그게 몰랄농도에 비례해서 올라가더래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비휘발성, 비전해질인 물질일 경우에는 용질의 종류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 용질의 몰수와 관련 있는 거고요. 용질의 몰수가 많아지면 용질의 몰분율이 증가할 거고 그로 인해 증기압력은 떨어질 건데 그렇다면 끓는 점, 일기압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는 온도도 그거에 비례해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딱 정리할 게 없으니까 아예 몰랄농도를 놓고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1 몰랄농도당 이런 표현을 쓴 게 있는 거죠. 아셨습니까? 종류와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기다 이거 하나 써볼게요. 이거 보고 딱 보세요. 자, 1kg에 보일라나? 보이겠죠? 자, 염화나트륨 1몰을 여기다가 녹였어. 그럼 1몰랄농도거든? 근데 얘가 이렇게 나오거든. 1.02도씨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아, 저 전해지죠. 1몰랄농도를 녹였지만 몇 몰처럼 행동하더라? 2몰랄농도처럼 행동하더라는 얘기죠. 이해 갔어요? 만약에 저기다 염화칼슘알죠. 여러분 이거 얘 녹이면 1몰랄농도 녹이면 몇 몰랄농도처럼 행동할까요? 오, 그렇죠. 이 친구 똑똑하네요. 3몰랄농도처럼 행동할 거예요. 칼슘이온 하나에 염화이온 2개이기 때문에 이걸 반토프 인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온이든 용질이든 몰수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입자수에. 그럼 얘는 몇 도 올라갈까요? 끓는 점 얼마일까요? 101.53도씨가 되겠죠. 0.51만 더 하면 되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러분 결론은 이거죠. 자, 첫 번째 비휘발성 용질일 경우 알겠습니까? 끓는 점 오름 그 다음에 우리는 써지지 않았지만 어느 점 내림은 용질의 뭐에 비례하더라? 몰랄 농도에 비례하더라 라는 결론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누구에 비례하더라? 이거에 비례하더라 이 뜻이라고요. 누구의 경우?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일 경우요. 라울의 법칙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두 번째, 우리는 물 같은 경우 있죠. 1 몰랄농도당 얼마큼 올라갔어요? 0.51도씨만큼 올라갔죠? 보세요. 용매에
끓는 점 오름 상수라는 게 있습니다. KB라고 하거든요. 어는 점 내림 상수요. 서로 다릅니다. 이건 물만 나오니까 나머지는 다 써줘요. 해석만 할 줄 알면 돼요. 예를 들어서 물은 KB 값이 해석 에이 하나 빠졌잖아요. 그렇죠. 1 몰랄 농도당 몇 도씩 올라가더라? 0.51도씩. 무슨 뜻이다? 1 몰랄 농도당 1.86도씩 떨어지더라. 이해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 이거 그냥 잘못 읽었다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봐요. 물은 1 몰랄 농도가 됐을 때 100.51도시죠. 그럼 이 몰랄 농도를 넣으면 어떤 친구는 잘못 해석해가지고 끓는 점 자체가 2배로 커지는 줄 알아요. 100.51도씨가 101.02도씨가 된 건 오름이 2배로 커지는 거지 끓는 점 자체가 2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친구는 201.02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많아요. 아니에요. 그 오름값만 2배로 커진다. 이해 갑니까? 결론은 1, 2번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므로가 성립하는 거죠. 이 값은 우리가 KF 곱하기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이상한 눈치를 안 챌 줄 알았더니 어떤 애가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 갑니까? 그럼 델타 TF도 어떻게 결정이 되겠어요? KF 곱하기 M이 되겠죠. 당연히. 됐어요? 공식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거를 쓰고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누구냐? 자, 그렇다면 전해질 용질일 경우는 어떠냐? 그리고 이거는 비휘발성이에요. 시험 문제에 휘발성은 절대 안 나옵니다. 전해질 용질, 비휘발성 용질일 경우. 알겠습니까? 거기에는 이온수에 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델타 T B 값이. 그래서 이거를 구할 때 이렇게 쓰는데 이거를 볼트만 반토프의 인자 이렇게 불러요. 이온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I 하나 더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 NaCl은 몇일까요? 2요. 알겠어요? 걔는 1 몰랄농도 녹이면 2 몰랄농도 행동을 하니까. 그럼 아까 염화값 치면 저기다 뭐라고 쓸까요? I 값에다 3이요. 물론 학교에서 이건 가르쳐주진 않지만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I라는 말을 안 가르쳐준다고 전 일반화 책이나 그냥 나와. 근데 저렇게 써줘도 일반화 책 보면 이러지 말라고 그냥 저 본 거 이렇게 그러면 되지. 오케이? 됐습니다. 이게 오름과 내림의 정의예요. 여러분 뭐 어려워요? 어렵죠. 니들이 잘 못 들었던 얘기 나오니까.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요 얘를 준단 말인데 얘를. 그래서 얘 때문에 쉬워요. 얘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1 몰라는 거가 물 얼마일 때요? 100kg. 그렇죠. 물 1000g일 때요. 그때로 바꿔주고 오름삽성 곱해주면 끝나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95쪽에 바로 3번 보세요. 밑에 예제 1번 잘 들어요? 일기압에서 물 100g에 포도당 18g을 녹인 용액이 끓는 점 구하래죠. 질문. 용매 물은 몇 도시죠? 일기압일 때? 100도시입니다. 알죠 여러분들? 100도시예요. 근데 이 100g에 18g이 녹여있대요. 그럼 무조건 몰랄농도로 바꾸라니까요? 물 1000일 때 얼마 녹아요? 180. 그렇죠. 180이죠. 그럼 몇 몰랄농도입니까?
1몰랄 농도잖아. 네. 그럼 그 오름 상수에 써 있잖아요. 1몰랄 농도는 얼마 올라간대요? 됐네요. 그럼 몇 도씨가 답이에요? 그래요. 무슨 공식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푸는 거지 그냥. 그래서 쉽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거 뭐야? 몰랄 농도 바꿔서 그게 만약에 0.5 몰랄 농도면 지금 이거 사실은요 몇 몰랄 농도짜리 0.1 몰랄 농도라니까 이거 사실은 이해 갑니까? 근데 이거를 몰랄 농도 지금 100g일 때 이만큼 있잖아. 근데 우리는 몰랄 농도로 바꿔야 되잖아. 그럼 천일 때 이렇게 바꾸니까 몰랄 농도요. 아 이거 1몰랄 농도짜리구나. 무슨 말이냐? 잘 들어봐요. 물 100g에는 0.1몰이 녹아있는 꼴이에요. 근데 물 1000으로 바꾸니까 1몰이 녹아있는 꼴로 바뀌어서 1몰랄 농도라고 찾았잖아. 근데 이 몰랄 농도는 100g, 이 용액이 지금 몇 g? 118g일 거예요. 지금 그죠? 118g이잖아. 물 100g에 포도당 18g이니까 118이든 1180이든 간에 몰랄 농도는 똑같다니까. 얼마로? 1몰랄 농도로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몰랄 농도를 직각 계산하기 직각 계산도 하지 마세요. 헷갈려요. 그냥 천일 때 몇 몰이 있느냐 그 몰랄 농도를 하고 오름상수가 대입해서 풀면 돼요. 알았어요? 아 내가 딱 보니까 느껴지는 게 있네. 왼쪽 페이지에 그 5번 보여? 5번? 이거 아주 신나게 틀린던데. 자 여러분 보세요. 1번 한번 볼래요 여러분? 물의 증기압력은 3.1A다. 맞아요? 틀려요? 그림을 보세요. 가로축이 누굽니까? 용질이죠. 걔가 하나도 없을 때가 0일 때죠. 그때 증기압은 누구 걸까요?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이겠죠? 얼마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 뜻이라고. 가로축의 얘기가 그 뜻이라고. 이해가니? 그러면 이 가로축이 점점점 오른쪽으로 간다면 누구의 몰 분율은 커진다? A. 누구의 몰 분율은 준다? 물. 이해가요? 네. 그렇다면 거기 X일 때 보여요? 네. X일 때. 잘 들으세요. 얼마큼 떨어졌어요? 그렇죠. 0.1A 떨어졌죠? 네. 그래서 얼마예요? 3.1. 그럼 그 3.A는 누구의 증기압이다? 용액이요. 됐습니까? 그럼 잘 들어 이제. 애초에 몇 A였죠? 애초에 용매 증기압이 거기다가 용질의 몰 분율 A의 몰 분율을 곱하면 뭐가 나오고? 지금 3.0A로 떨어졌잖아. 다시 3.1A에서 3.0A가 됐잖아. 얼마 떨어졌어? 그게 증기압력 내림이잖아. 누구 때문에 떨어진 거야? 용질. 그럼 용매 증기압 3.1A에다가 A의 몰 분율을 곱하면 된다고. 이해 가냐? A의 몰 분율이 커진 거 아니야 지금 X로 가면서. 그럼 어떻게 그 A 몰 분율은 3.1A분의 3.0A 아니요? 3.0A분의 3.1A.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라고. 아 그렇구나. 내가 헷갈렸구나. 여기가 이거잖아. 얘는 이거에 비례한다고 A의 몰 분율. 근데 이게 지금 0.1A잖아. 얘가 얼마고? 3.1A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지? 몰 분율이. 이해 가니? 그럼 물의 몰 분율 얼마일까? 그렇지. 그렇게 읽으나 이렇게. 그럼 결국 뭐냐? 3.1A에다가 이걸 곱하면 이게 나오겠지. 이게 물의 몰 분율이니까. 이게 가니?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 라우레 법칙이야 이게. 아 용액의 증기압은 용매의 몰 분율에 비례하고 떨어지는 건 용질의 몰 분율에 비례한다 이 뜻이야. 그래서 2번 A의 몰 분율이 X일 때 A 수용액의 증기압력 내림은 0.1A가 돼야 돼요. 3.0A는 용액의 증기압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용질의 몰 분율은
내림 0.1에 2에 비례합니다. 다음 x는 31분의 30이다. 31분의 1이요 1. 이해갑니까? 31분의 30은 누구의 불분율이라고? 물, 용매. 이해갔어요? 넘기세요. 자, 예제 2번 내려가 봐요, 여러분. 아, 예제 2번 내려가기 전에 그 위에 바로 표 있죠? 예제 2번 위에 표. 이게 뭘까요? 바로 오름상수, 내림상수. 그러니까 이게 몰날 오름상수, 몰날 내림상수란 말을 쓰는데, 다시 말하면 끓는 점 오름상수라고도 하고요, 몰날 오름상수라고 하는데, 아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몰날 농도를 넣은 상수값이라는 얘기예요. 1 몰날 농도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시면 물 같은 경우는 0도씨인데 어느 점이죠? 어느 점? 1.86만큼 떨어진다라고 써있는데 에탄올은 아니죠. 1.9씩 떨어지죠. 1 몰날 농도 그 뜻이라고. 내림상수가. 아세트산은 3.9, 벤젠은 4.9. 용매마다 다르다고요. 용매마다. 그럼 이걸 다 외우냐고요? 아니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출제자가 줘요. 해석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얘들아, 에탄올은 1 몰랄 농도당 얼만큼 떨어져? 한별아? 큰일 났다. 놓쳤다. 큰일 났다. 1.9도씩 떨어진다는 뜻이야. 알겠어? 예제 2번 볼게. 1기압에서 포도당 수용액이 끓는 점이 100.306도씨였다. 어? 네. 얼마 올라갔어요? 6.3. 306도씨 올라갔죠? 그럼 여러분 오름 상수가 얼마라고요, 물이? 0.51이요. 그럼 0.51에 0.301은 몇 분의 몇에 해당되는지 구하면 되는 거예요. 1 몰랄 농도당 0.51도씨 올라갑니다. 그럼 0.51보다 이 0.30 얼마요? 306이 커요, 작아요? 오, 역시 멋진 친구죠. 예, 작으면 얘는 1 몰랄 농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큼 작을까요? 6분의 1배? 됐습니까? 6분의 1배만큼 작다. 말이 안 되는 건데 계산이 적어도 안 나오는데? 6분의 1배만큼 작아요? 아, 어느 점, 아니죠. 끓는 점이라고 했는데? 끓는 점. 0.51을 6분의 1로 나누면 0.306이 나와요? 6을 곱해야. 아, 0.5나. 5분의 3배죠, 그럼. 네. 헷갈려. 아, 부끄럽네요. 결국은 얘는요, 봐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오름상수 값을 놓고 1 몰랄 농도일 때 얘들은 이만큼 높아지는 애들이에요. 맞죠? 네. 그러면 지금 얼마냐 이거죠. 이럴 땐 이렇게 x 구하면 되는 거예요. 네. 5분의 3 나와요. 네. 이렇게. 이해갑니까? 네. 그럼 여러분 어느 점은 어떻게 보면 돼요? 잘 봐요. 1 몰랄 농도가 얼마 떨어져요? 1.86도씨 내려가죠? 네. 물론 거 이거라며. 네.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그냥 어느 점이 되는 거죠. 왜? 0부터 출발이니까 0도씨는. 네. 네. 그러려면 앞에 100을 붙여야 되지만. 알겠어요? 사실은 여러분 문제를 풀기 쉽게 하기 위해서 끓는 점 몰랄 오름상수 0.52로 주는 책도 많아요. 0.52 그럼 계산하기 쉽거든. 51이 아니라. 알았지? 그러니까 출제자 주는 숫자 보고 풀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거기에 3번에 보시면 말입니다. 끓는 점 오름이나 어는 점 내림으로 용질의 분자량을 구하라라고 써 있습니다. 공식 써 있죠? 시험에 나오겠죠?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게 무슨 문제냐? 이 문제입니다. 잘 보고 대답하세요. 물 500g에
A가 20g 있어요. 얘가 100점 끓는 점이요. 보일링 포인트가 나 이걸 이래야지. 할 수가 없네. 다시. 아니야. 니네 헷갈릴 것 같아. 이렇게 할까요? 니네 헷갈리지 말게. 아니, 이게 원래 이렇게 답이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 몰랄 오름 상수가 이거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이거의 반이 얼마일까요? 0.25. 그러니까 반이에요. 이 뜻이에요, 지금 얘기가. 의도는. 근데 이게 만약에 1에 돼버리면 문제가 되게 쉬워집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반이 얼마예요? 0.26이죠? 얼마나 계산하기 좋아요. 요렇게 나와요. 사실은 니네한테 낼 때는 출제자가 바꿔서. 근데 이렇다라고 해도 틀릴 게 없다고 해. 이 숫자는 반드시 정수분의 정수, 반정수 값으로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딱 2분의 1이구나 나오잖아. 니들은 바꾸면 돼요. 봐요. 이거 물 1000일 때 얼마예요? 40. 그게 이거에 해당된다는 얘기. 이 뜻이 뭔데요? 물 1000에 2분의 1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몇 물짜리라고요? 물 1000에 2분의 1물 있다고요. 80. 예, 분자량은 80이에요. 그러니까. 야, 손 들어봐. 들어봐. 박수. 이제 때려. 5분 이내는 안 준다. 갑자기 정신이 막 들어오죠? 손이 뜨끈뜨끈한데 졸겠습니까, 설마? 졸리면 제가 수업하더라도 선생님 괜찮아요. 어떤 애가 졸리구나. 일어나지 말고 앉아서. 얼마나 좋아요. 졸리면. 여러분 다시요. 어떻게 푸는지 보여줄게요. 몰랄농도는 물 1000일 이 몰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만약에 물 100g에 B라는 용질이 10g이 있는데 얘가 어느 점이 KF 값이 1.86 도시퍼 몰랄농도예요. 근데 얘가 지금 영하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느 점이 영하 0.93도시라고. 그렇다면 이 0.93도시라고 하는 건 잘 보세요. 이게 몇 몰랄 농도가 1.86도씩 떨어진다는 소리죠? 1 몰랄 농도가 1.86도씩 떨어진대요. 93도씩 떨어졌다는 건 몇 몰랄 농도라는 거야? 이게 같죠? 근데 이게 물 100에 10이잖아. 그럼 1000에는요? 100g 있다는 게 그게 몇 몰이라고? 2분의 1몰에 해당된다는 뜻이라고요. 그럼 1몰은 얼마겠어요? 200. 그게 분자량이라고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공식대로 하지 마시고 온도를 봐서 이게 몇 몰라는지 찾아서 2분의 1 몰라는데 그럼 물 1000일 때 2분의 1몰 있는 1000으로 바꾸면 이 질량이 2분의 1몰짜리구나 라고 해서 1몰로 바꾸면 돼요. 아셨슈? 알아듣겠슈? 다 했어요. 96쪽에 가끔 이런 거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면 아리가또인데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달걀을 삶을 때 여러분 소금 넣는 거 알아요? 네. 누가 가르쳐줬어요? TV에서 보고 엄마 아빠는 필요 없군요. TV에서 보고 있군요. 여러분 잘 들어요. 여러분들한테 왜 소금을 넣느냐고 한다면 해석이 달라져요. 간을 맞추기 위해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어요? 거기다가 농약을 타도 돼요. 농약을 타도 됩니다. 껍데기 까서 통째로 먹는 사람 없잖아요. 까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농약
그러시면 안 되고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밥을 지을 때도 그렇고 음식을 삶을 때도 고온에서 그러니까 갑자기 익게 맛있는 품질이 많아요. 단백질, 프로테인 종류가 그런 종류인데 고기도 그렇고 고열에 막 구워야 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달걀 같은 경우는요, 좀 끓는 점이 높은 상태에서 얘가 이거야 안에까지 진짜 잘 익어요. 알겠습니까? 만약에 자기가 반숙을 원하고 싶다 그러면요, 달걀이요, 이렇게 머리 이렇게 3분의 1 정도 남겨놓고 끓이면 돼요. 그럼 반숙돼요. 제가 보글보글 끓일 때 딱 꺼놓으면 반숙이 돼요. 그럼 끓는 점이 높을 때 얘가 잘 익는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소금을 58.5g을 녹이잖아. 그게 1몰이거든? 근데 만약에 포도당을 거기다가 그만큼의 효과를 낸다 그러면요, 1몰 180g을 녹이면 안 나와요. 그런 효과가. 360g 2몰을 녹여야 그 효과가 나오는 거죠. 이해가요? 왜요? 소금은 들어가면 2몰 정도 효과를 내거든요. 이온화되니까. 적은 질량인데도. 근데 그렇게 따지면 포도당은 1몰이 180g이니까 그 효과를 내려면 폭 360g을. 설탕은 342예요, 1몰이. 그러면 684g. 자이언트 백종원이 돼야 이게 좀, 이거 같이 끓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얘기인 즉슨 적은 질량으로도. 그럼 제가 말을 이제 들어보세요. 똑같은 질량을 넣어서 끓는 점을 높일 거예요. 요소 분자량 60, 포도당 분자량 180, 설탕 분자량 342, 아세트산 분자량 120. 누굴 쓸 거예요? 요소를 쓰는 게 제일 편하다고요. 이해 갑니까? 왜? 가장 적은 양이 들어가잖아요. 60g. 똑같은 효과를 낼 거면. 지금 내가 말한 거는요, 애매한 게 하나 있어요. 왜냐면 아세트산이 전해질이에요. 또 근데 엄청나게 뛰어난 거는 약전해질이거든요. 좀 애매한 건 있어요. 거기가. 내가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넣어버렸는데, 어떤 비전해질이라면 요소가 가장 훌륭한 건 맞고요. 아세트산하고 요소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얘들이 약한 전해질이라 또 다르거든요. 하지만 같은 질량이라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아세트산을 빼고 생각한다면 요소가 제일 좋은 조건이에요. 질량을 조금만 넣어도 큰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이해 갑니까? 오케이. 자, 여러분 거기에 3번 가봐요. 여러분 97쪽 3번. 자, 이런 유형 문제 딱 나오면 문제 읽으면서 바로 작업 들어가세요. 물 100g에 그럼 뭐예요? 물 1000g으로 바꾸세요. 그렇게 되면 x는 몇 g이 된다? 90g이 나쁜 사람이죠. 90g이 되겠죠. 100이 1000이 되면 예, 그렇죠. 늦게 와서 그래요. 그 다음에 어느 점이 0.93도씨야. 빨리 가봐. 내림상수 1.86이지. 그럼 0.93이면 2분의 1 몰랄 농도가 아까 몇 g이라고? 90g이라는 얘기야. 그럼 1몰. 그게 분자량입니다. 이해 갔어요?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아따. 나머지도 그렇게 풀면 돼요. 페이지 98쪽입니다. 찍으세요. 됐습니다. 자, 여러분. 아니, 왜 남들 치는데? 첫 번째 감독들이 그것 때문에 화내는 네, 끝나고 나가는데 잠깐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무슨 농도 썼죠? 오늘 이 시간에? 이제부터 이거 안 써요. 바로 당장부터요. 삼투압을 측정할 때 무슨 농도 쓸 것 같아? 물 농도 씁니다. 그리고 삼투압 공식이 이상하게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매우 똑같아요. 너네 이상기체 성명이 뭐였어요? 피부는? 그렇죠. 근데 그때 이건 기차잖아. V가 기체의 부피 아닙니까? 여기서 V가 용액의 부피예요. N은 뭐였어요? 용질의 몰수였죠? 그 기체 몰수고요. 그럼 V분의 A는 뭘까요?
V분의 P분은 노랗다 해서 V를 오른쪽으로 넘겨버리면 V분의 N이잖아요. P. 그게 몰 농도예요, 여러분. 용액의 부피당 몰수. 네. 농도를 화학에서는 concentration이라는 말을 써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CON 점 이렇게 쓰면 진한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P는 CRT 욕 같죠? P는 CRT 근데 P라고 쓰지 않고 압력을 구분하기 위해서 파이는 CRT라고 표현해요. C가 농도예요. 물농도. 부피분의 몰수, V분의 N.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식을 외우는 거, 공식 갖고 문제 푸는 거 안 나옵니다. 다만 내신에서는 분자량을 구하는 게 가끔 나오긴 해요. 근데 역시 몰농도를 아는 친구들은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생투하고 같이 화투를 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물질의 이동에서 이 파트가 나와요. 알았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정의를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는 화학에서는 이미 무질서한 정도가 큰 쪽으로의 일방적 방향의 방향을 정한 적 있죠. 네. 그건 이제 뒤에서도 여러분들 안 나와요. 하트에 이제 사라졌어요, 그게. 그걸 무질서도라고 했습니다. 엔트로피라는 말을 쓰거든. 모든 에너지의 방향이 이제 무질서한 정도를 향하는, 물론 그 반대 방향인 에너지 안정도 방향도 있겠지만, 그래서 동쪽평이 성립을 하는데,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확산이에요, 확산. 확산은 농도가 어떤 데서 어떤 데로 움직이죠? 농도가? 그쵸.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게 확산이고, 당연히. 그러면 물질이 그냥 냅둬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물질의 이동이 두 개가 있어요. 확산이 있고요, 삼투압이 있어요. 알았어요? 생투에서 저 삼투압과 확산을 둘 다 배워요. 그래서 확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여러분들 생명과학 1에 보면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그게 확산의 원리고요. 그럼 삼투압의 원리는 여러분들 안 배우죠. 근데 사실 간혹 나오는 게 어딥니까? 여과 과정이에요. 그 사고체에서 부문주머니 쪽으로 넘어가는 게 삼투압도 관련을 하거든요. 여과 과정에. 그럼 우리는 삼투압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없어요. 얘는 좀 저농도에서 고농도죠. 얘는 물의 이동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함으로 인한 현상. 물론 가운데는 반토막이라는 삼토막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봐요. 저농도가, 이때 또 얘기하죠. 화학적인 설명입니다. 물입자가 누가 맞냐라고 얘기 안 해요, 이때. 항상 용액에서는 몰 분율을 따지는 거예요. 자, 저농도, 고농도 어디가 용매의 물 분율이 클까요? 저농도가 용매의 물 분율이 크겠죠? 네. 거기서 몰 분율이 작은 쪽으로. 그래서 삼투압을 물의 확산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네. 아셨어요? 그런 식으로 삼투압을 이해를 하세요. 근데 삼투압을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재면 봅시다. 여기다 뭐를 놓고 삼투막이라는 반투과성 막을 놓고 여기는 소금물을 넣고 여기는 물을 넣었어요. 그럼 물은 이렇게 이동합니다. 맞아요? 이리로도 이동해요. 맞아요? 근데 나중엔 다 넘어가요. 왼쪽에 또 물이 다 넘어간다고 절로. 자, 삼투압, 확산 원리가 뭐냐면 실제로 확산의 원리는 무질서도, 그러니까 최대한 무질서질 때까지 움직이거든요. 얘는 그냥 냅두면 끝까지 가요. 퍼지려고, 최대한 퍼지려고. 그래서 골고루 퍼지면 딱 멈춰! 이게 아닙니다. 움직여가면서 그 평형을 계속 유지시키는 거예요. 동쪽 평형이라고 하죠, 그거를. 그럼 저런 상태라면 왼쪽에 있던 물이 다 넘어가 버려요. 0. 왜? 삼투압은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물은 어떻게 농도가 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소금이 넘어오지 않는 이상. 그럼 저러면 삼투압을 측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막이 반투막인데 얘가 넘어가니까 이쪽으로 많이 넘어가니까 이렇게 많이 휘겠죠, 이렇게.
이 막이 받는 압력이 삼투압이에요. 막이 받는 압력이. 이걸 어떻게 측정합니까? 요즘은 여기다 센서를 넣고 측정하겠지만 매 초, 매 순간 달라요. 어? 왜? 묽은 용액이 아니거든요, 사실 쟤들. 실제 용액이에요. 그럼 어디는 농도가 진하고 어디는 뭐 옅고 해서 위쪽은 강한데 아래는 약고 평균값 구하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삼투압을 측정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약속을 한 거죠. 야, 이렇게 삼투압을 상대 비교하자.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쓴 게 일자관이 아니라 이관을 씁니다. 자, 이렇게 U자관을 쓰게 되면요. 한쪽에 물을 넣고 한쪽에 소금물을 넣어도 얘들이 다 안 넘어가요. 왜 그러냐? 여기는 삼투압만 관련되는 게 아니라 물 기둥, 소금물 기둥에 해당되는 중력도 관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막 이쪽으로 물이 넘어갈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얘가 점점점 높이가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소금물 쪽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물 기둥이 커져요. 그럼 물은 중력이 세집니다. 그럼 더 이상 못 넘어오게 막아요. 중력이 힘도 작용을 해서. 알았습니까? 그래서 얘가 일로 넘어가고 일로 넘어가는데 이게 누가 이동한다? 물이 이동하는데 얘가 이만큼 줄고 멈춰요. 이만큼 줄어서 멈춥니다. 그럼 얘는 이만큼 늘어서 멈추겠죠? 얘를 다시 되돌리는 데 필요한 힘이 삼투압이에요. 다시 원위치로. 이 막을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해 갔어요? 그러면 이게 누구랑 비례하는가 봤다고요. 과학자들이 비례했던 뭐 어떤 게 비례하는 봤더니 얘에 비례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농도예요? 몰농도예요, 몰농도. 그리고 이 삼투압이 얘에 비례하더라고요. 뭐? 절대온도요. 이러면 아, 몰농도는 온도와 무관하지 않죠. 그잖아요. 몰농도는 용액이 부피와 민감하니까. 그래서 온도와 몰농도에 비례해서 삼투압이 정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론적으로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용액의 부피에 상수, 기체상수 써요. 이게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꾼 거죠. 그럼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기 뭡니까? 이게 바로 몰농도예요, 몰농도. 그래서 이 몰농도를 이렇게 쓴 거예요, C. 알겠어요? 그래서 파이는 CRT. 그러면 선생님 저 공식을 다 외워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실제 이거 음영 공식으로 여러분 이거 있다. 요 n이 몰수잖아. 그지? 자, 파이, v. 그래서 얘를 n분의 w 이렇게 써도 되잖아. 이거 어디서 우리가 봤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응용 공식을 봤잖아. 피부는 노랗다 해서. 그럼 결국 분자량은 이렇게 쓰거든. 그럼 파이, v, w, r 이걸 해서 구하라라는 건 아니야. 이것도 몰농도 구한 다음에 얘가 0.5 몰농도인데 질량이 10g이야? 그럼 뭔 뜻일까? 용액 1리터 속에 0.2분의 1몰이 녹았는데 걔가 10g이야? 그럼 1몰에 20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찾아 그냥. 그게 훨씬 빠르고. 알았어? 다만 니들한테 뭐가 나오냐? 이런 게 나와. 이렇게 놓고 용액에 놓고 밑에 뚫린 깔때기 놓고 여기다 반토막 이렇게 여기다 용액을 넣는 거지. 그때 얘는 높이가 H, 얘는 높이가 2H, 높이가 1.5H. 그럼 용액 A, B, C 얘들은 다 비전해질이다. 누가 삼투압이 제일 크냐? 이거 크다. 이거 시험이야. 제일 높잖아. 높으니까 얘랑 이 밑에 있는 애랑 농도가 같아지려고 물이 제일 많이 이동한 거 아니야, 거기로. 질문. A, B, C 중에 끝났자. 지금 딱 도착했지? 농도 누가 제일 커? 똑같다니까. 지금 현재 농도는 똑같아요. 얘들이 올라가서 농도가 똑같아가지고 올라간 거니까. 처음에 농도가 누가 진하냐고 물어본 거야. 처음에 누가 진했어? 라고 물어본 거라고. 그치, B가 제일 많이 물이 올라갔잖아. 농도가 진하니까. 그렇게 풀어내는 문제가 나온다고. 근데 그 중에 봐라. 똑같은 몰수를 녹였는데 얘는 EH, 얘는 H래. 누가 전해질이야? P. 이런 거 나온다고. 이해 갔어? 그때 아까 배웠던 누구? 아니. 반트 맥주. 뭐였지요? 반트 맥주. 예? 맥주집이 뭐예요? 뭐였지요? 그렇죠. 맥주집이 뭐예요? 호프. 아, 참.
아는데 지금 모르는 척하는 거지. 이 사람들 아, 집에 가서 한잔 할거 이거 있어. 반토크 법칙이요. 어디서 기운 짓이야? 자, 꺼져. 자. 아시겠어요? 지금 삼수학까지 봤죠? 네. 여기도 어렵지는 않아요. 끌렌적 오름상수, 그 다음 몰랄 내림상수, 몰랄 오름상수, 이런 값들도 값을 주면 그걸 읽을 줄 알면 게임이 끝나고요. 여기도 몰롱도가 나오게 되면 몰롱도 값으로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보면 예제 1번 오른쪽에 99쪽 보이죠? 네. 분자량이 2만인 이랬잖아요. 비발성 비전해질 용질 20g. 몇 몰이에요? 몇 분의 몇 몰? 네? 용질 20, 야, 2만인데 20g 몇 분의? 1000분의 1몰 아닙니까? 천분의 그게 몇 밀리터 안에 있어요? 1mm요. 그럼 1000일 때는 얼마 있겠어요? 만분의. 아니, 멋진 친구예요. 1000분의 1에다 100을 곱했더니 200이 나오고 만분의 1이 뜨고 참 부끄럽네요. 100분의 1이 되겠죠? 만분의 그럼 100분의 1 몰롱도란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네. 알겠습니까? 그 온도가 27도시면 몇 켈빈 온도? 300켈빈 온도잖아요. 네. 됐습니까? 그럼 파이는 CRT라며. C가 얼마라고? 100분의 1 몰롱도라고. 곱하기 R은 0.82 곱하기 300. 이게 삼투압이에요. 네. 이렇게 구한다고 파이는 CRT. 이해갔어요? 요거 아닙니다. 그 다음 예제 2번 보세요. 예제 2번. 27도시 몇 켈빈 온도? 300. 자, 그 다음에 1g을 물에 녹여 1리터 수용액을 만들었더니 삼투압이 4.9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래요. 잘 들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풉니다. 4.92 곱하기, 그러니까 만분의 4.92에 맞죠? 네. 만분의 4.92가 나오려면 몰롱도는 모르죠? 네. 근데 R은 얼마예요? 0.82. 네. 그 다음에 온도는 300이에요. 그럼 몰롱도 뜨죠? 네. 몰롱도 뜰 겁니다. 그 몰롱도에 몇 몰롱도가 뜨나 한번 계산해 볼까요? 몰롱도 얼마 뜰까요? 계산해 봐요, 여러분. 네. 자, 삼투압이 만분의 얼마예요? 만분의 4.9인가요? 네. 이것이 나오려면 몰롱도 곱하기 0.82 이거 얼마예요? 아이씨 1000분의 80이죠? 80. 맞죠? 네. 이거 만분의 야 이거 만분의 492 아니야? 아, 부끄럽게 진짜 이런 식으로 곤란하지 얘들 있잖아. 그 다음에 이게 얼마? 300 계산 쉽지 않냐 이러면? 맞냐? 만분의 4.9. 4.9가 맞는데. 됐어요? 이러면 이거 지워지죠 이렇게 네. 지워지죠 82하고 4하고 이거 좀 뭐가 나올 것 같잖아요? 6, 8에 48, 6, 20 뭐 이런 거요? 뭘 안 나와 6, 8에 48, 6, 20 아 어차피 6배가 얘잖아 그 지우고 이거 얼마? 0.6? 이렇게? 맞냐? 0.06이야 6이야 영역이에요. 알았어 아 이거 부끄러워 0.06 그 다음에 300이고 6이니까 야 12 0. 알나이 C 1000분의 6 알나이 C 300 아우 야 이거 얼마나 오냐 몇일까 이게? 5에다가 30만 아나이 그러면 10만 분의 2? 아닌데 아닌데. 뭔 소리지 이거? 아니 그러니까 6을 넣고 50. 예. 얘 얼마 나오나 봐봐 5만 분의 1이 5만 분의 1. 이거 나와 이거? 네. 5만 그럼 몰롱도가 5만 분의 1이야. 근데 그게 몰롱도 이거 5만 분의 1 몰롱도가 되는 거잖아. 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용액 1리터 속에 5만 분의 1몰 있다는 뜻이잖아. 네. 맞지? 근데 지금 몇 리터 있어? 1리터 수용을 만들었대잖아. 네. 그럼 1리터 수용액 1g짜리. 야, 분자는 5만이네 그럼. 네. 5만 분의 1몰이 1g이니까. 네. 그렇게 푼다고 사실 야 이렇게 나오면 이건 니네 죽이고 싶은 거야 선생님이. 에이 그치 금방 구할 수 있게 나와. 파이는 CRT에 놓고 물롱도 구한 다음에 저건 1리터 속에 몇 몰인데 찾으면 되는 거야. 알았어요? 진짜 다. 손 잡고 해오십시오. 고개 숙이세요. 아, 예.